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목이 막 메이네요. 자 여러분 집에서 다 옹클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그쳐서 집에서도 여러분 학교처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경제의 마지막 해당되는 교과서 158페이지에 생애 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짧지만은 여기에는 그 여러분들 그 이해해야 될 그런 그래프라든지 또는 그 내용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58페이지에 먼저 그 생애 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관리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뭐가 있죠? 예, 집에서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금융자산의 종류들이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이 금융 그 자산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배운 반도 있습니다만은 곧 배우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겠죠. 그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까지의 그런 인생에 흘러가는 과정들을 생애 주기다 그렇게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과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158페이지 보시면은 유년기부터 해서 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그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어떤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당장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또 뭐 여러분들 계속 인생을 아이를 낳고 계속 살아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이런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의 끊임없는 변화를 생애 주기라고 한다 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 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키우는 활동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수업 시간 해보면 참 좋죠. 좋은데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주일에 1시간 수업 또 뭐 시험도 우리가 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선생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이런 내가 20대에 30대에 50대 때 60대 때 어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제 내가 돈을 벌면은 어떤 식의 금융 자산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교에서 그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한번 실용경제 수업을 오늘 마무리했는데 이래 보니까 경제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경제가 생활 속에서 이제 좀 유익하게 그 적용될 수 있도록 이용될 수 있도록 경제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59페이지를 그래서 한번 보겠는데요.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 생애 주기와 재무 설계라는 이런 그 그래프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교과서에도 6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도 보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 생애 주기를 여기는 몇 단계로 나눠놨냐면은, 요게 이제, 여기 1단계가 되겠죠.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해서 나누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 6단계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는데 교과서에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좀 선생님이 좀 적어주세요 하면 거기다가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자 보시면은 소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소득이 우리 교과서에는 그 소득을 수입이라고 해요. 수입. 자, 요 소득이 있는데 요 소득이 수입이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수입은 여러분 보시면은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쭉 수입은 늘겠죠. 쭉 늘어가지고 50대 중반쯤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물론 이제 40대 여기서부터 수입이 줄지만은 여기가 딱 되면은 경제적인 정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입이 사실은 40대 여기서부터 해서 수입이 줄고 있죠. 쭉 주는데 자 소비는요.
소비를 다른 말로 하면 지출이라고 하는데, 지출은 어떻게 돼 있죠? 지출은 처음부터 지출이 있었지만 서서히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하고 지출이 딱 만나는 소득과 소비가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경제적 정리이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보면 A라고 되어 있죠. A. 그죠? A. 요 A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축이 되겠죠. 저축. A는 저축이고, 요 B는 뭘까요? B. B는 부채죠. 부채. 여기 보면 요것도 빠져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B가 들어가야 되는데, B가 뭘까요? 부채. 다시 하면 A는 뭐요? A는 저축. A는 저축입니다. 저축. 자, 적으세요. 저축. 그 다음에 B는 부채. 예. 빚진다 하죠. 빚지는 걸 부채라 합니다. 부채. 여기도 부채가 되겠죠? 예, 여기도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 중간에 저축이 보이죠? 볼록하게 이제 소득은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비는 요렇게 가는 요 중간에 비어있는 A 공간, 그게 저축인데, 결국은 저축은 뭐에서 뭐를 뺏는 거죠? 그렇죠? 수입에서 지출을 뺏는 것이 저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 저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소득이 소비보다 올라가는 요 부분 있죠. 저축. 그죠? 예. 이 저축은 어디 가면 저축의 그 규모가 가장 클까? 이 사람이 저축을 어디 가면은 가장 저축 금액이 많을까? 물으면 당연하게 경제적 정년이 되겠죠. 이 경제적 정년이 바로 저축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저축의 규모가 가장 크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 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축의 규모가 가장 큰 거. 저축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축을 쭉 해와가지고 경제적 정리가 딱 되니까 계속해서 그 소득이 소비보다 많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많아집니까?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적 정년이 저축 규모가 가장 크다. 예, 저축의 누적 규모가 되겠죠. 그죠? 계속 저축의 누적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결혼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할게요. 20대 후반에 결혼 준비기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결혼 준비기는 우리 교과서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결혼 자금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또는 여기는 보면 밑에다 여기다가 결혼 준비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사회생활 시작인데 한 개 적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업 계획도 수립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 취업과 창업 계획 수립이라고 또 적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20대가 되면은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취업 창업 계획 수립이라고 여기 좀 적어주십시오. 다시 취업과 창업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대 초중반 되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는 뭐 가정 형성기라고 해놨죠. 그 가정 형성기를 뭐 신혼기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가정 형성기. 자, 우리 교과서에는 결혼 준비기 맨 위에 보겠습니다. 가정 형성기인데 그게 신혼기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은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라고 우리 교과서 되어 있죠. 자녀 교육기를 자녀 성장기, 그 다음에 뭐 자녀 독립기를 이제 은퇴 준비기, 그 다음에 은퇴 생활기를 노후기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거 교과서하고 좀 매치를 시켜주시면은, 자, 우리 교과서에는 결혼 준비기, 그도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가정 형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혼기, 자녀 양육기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기를 우리 자녀 성장기 같은 말이고 4단계죠. 자녀 독립기를 은퇴 준비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노후기를 은퇴 생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신혼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그나 있듯이 뭘 준비한다고 해놨습니까? 주택 마련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놨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단기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요 밑에다가 장단기 재무 계획 수립이라고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단기 재무 계획 수립. 아까 왼쪽에는 뭐라고요? 취업과 창업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자녀 양육기. 이 자녀 양육기는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는 육아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거기다가 밑에다가 한 가지 더 적어주시면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된 재화 서비스 준비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된 재화 서비스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 재화 서비스 준비. 자, 그 뒤에, 선생님 뒷장을 넘으면 나오는데 미리 좀 당겨서 뒷장 넘어갔다가 앞장을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못 적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 자녀 성장기, 자녀 교육기인데, 이거는 당연하게 뭐예요? 예. 자, 자녀 교육 비용, 주택 마련 자금이라고 교과서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교육비죠. 교육비, 대학 등록금 준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5단계인 자녀 독립기는 은퇴 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녀의 결혼 비용, 노후 생활 자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역시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뭐 은퇴 자금 준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은퇴 자금도 예, 준비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대학 학자금, 결혼 자금 준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후기입니다. 노후기는 은퇴생활기라고 하는데, 이 단계는 이제 노후생활 자금, 뭐 긴급 자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족 구성원의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그런 계획, 가족 구성원의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예, 재무 계획,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6단계로 한번 나누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6단계의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 저축이다, 부채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축이 부채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요 159페이지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다시 학교 오면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그 6단계를 설명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참고해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 밑에 적어 놓으라 했는 내용들인데 참고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종류가 많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림 말고 이렇게 만약에 그 생애 주기 곡선이 분석되어 있다 하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 기업과 디귿은 뭘까요? 예, 기업과 디귿은 부채겠죠, 부채.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니은 구간은 뭐예요? 저축이 되겠죠, 저축. 그렇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청년기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청년기 때는 그렇죠, 소비가 소득보다 많죠. 그럼 이런 걸 음의 저축이라고 합니다. 음의 저축. 그러니까 요 기억은 결국은 음을 우리가 마이너스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에 요 밑에 양의 저축이라 하잖아요. 양은 플러스입니다. 이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음의 저축이 뭐냐? 음의 저축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니은보다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자, 그 음의 저축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거니까 기억과 디귿을 합친 것이 뭐보다 커요? 니은보다 큰 것을 우리는 음의 저축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양의 저축은 뭘까요? 양의 저축은 반대가 되겠죠. 예, 니은이 기억과 디귿보다 더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양의 저축이다 하는 말로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당연하게 이제 저축이 많으니까 양의 저축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이 뭐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 아까 했던 그대로 내용이네요. 자, 근데 자, 노년기는 그렇다는 거죠. 노년기 오면은 이제 음의 저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청년기 오면은 이제 음의 저축, 그 다음에 중장년기 때는 양의 저축인데, 이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양의 저축, 이렇게 되면 음의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청년기에 대한 이야기고, 알겠죠? 요 청년기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요것도 이제 뭐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양의 저축과 음의 저축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시가 뭐라겠습니까?
시 요 부분이 경제적 정리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그래서 누적 저축액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쭉 했는데 저축이 누적된 저축이 최고가 되는 시점은 C다. 바꿔야겠다. 그죠? 저축 규모가 가장 큰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적 정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경제적인 정년. 예. 자, 그 다음에 ASB 구간. 예, ASB 구간 여러분들 부채가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고 BSC 구간은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ASB까지는 여러분 보면 굉장히 지금 뭐예요? 소득이 막 팍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앞에 기억에서 썼던 부채들이 좀 줄겠죠. 예.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SC 구간,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 보면은 소득 대비, 소득은 주는데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청년기 때 여기 기억이 중간에도 왜 여러분들 소득이 있을까요? 알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점이 있겠죠. 그죠? 뭐 이런 데서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지금 소득은 있잖아요. 왜 있을까요? 연금도 받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또 노인들이 되었을 또 이렇게 또 뭐 자녀들의 용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득은 있는데 소득이 좀 급격하게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어떻든 간에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업과 티것을 합쳐서 니은과 같으면 일치하는 것이고,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래되면은 뭐야? 음의 그런 저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요래되면은 양의 저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생애주기 곡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재무설계에 대해서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재무설계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생애주기별로 정한 구체적인 재무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재무 목표에 맞추어서 자신의 소비와 지출, 저축과 투자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우리가 재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 설계라고 한다. 자, 이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하냐면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개인이 기대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것이죠. 자, 이거 6개 단계를 꼭 좀 첫 번째 알아주시면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1단계.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5단계가 있는데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 단기, 중기적인 목표. 뭐든지 간에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 내가 한 10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몇 살 때까지 뭐 몇 억을 모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가 어떠냐? 현재의 어떤 수익과 지출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무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까 목표는 길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돈을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돈을 벌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이제 실행했는 것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5가지 단계 꼭 외워두십시오. 제 목표를 설정한다. 예. 자,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목표를 하느냐. 또 뭐 어떤 걸 먼저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하고 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제일 중요한 어떤 방법이겠죠. 어떤 방법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행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평가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실행 평가와 수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목표를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떻든 간에 단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꼭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프린터물이 한데 우리 좀 PPT에는 없지만은 1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61페이지 교과서를 한번 넘겨봅니다, 여러분. 자, 교과서 1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 160페이지냐면 참고적으로 한번 그렇게 보시고요. 자, 161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건 이제 미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미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리언이죠. 회사의 자금을 직접 투자한 주주로서 갖는 재산권이 되겠고, 채권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채무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디귿이 되겠고, 예금 적금은 여러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은행에 취급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얻는다. 그래서 1번은 니은, 2번은 디귿, 3번은 기억 연결해 놓고, 요 주식과 채권, 주식과 예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학교 정리하겠습니다. 2번, 그림을 보고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X 하시겠습니다. 가는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다. 자, 보니까 2번 보니까 수익성, 안전성 있죠. 그럼 가는 뭐냐면은 유동성이 되겠죠. 유동성. 또는 환금성이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맞죠?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되어 있고. 주식은 일반적으로 F보다는 B에 가깝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B에 가깝다. B가 뭐예요? 수익성 굉장히 높죠. 하지만 안전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유동성도 조금, 여기 보면 유동성은 여러분들 지금, 좀 낮다고 보는데, 유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낮은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간에 주식은 일반적으로 F는 아니죠. 그죠? F는 아니고 B에 가깝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식이 안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주식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F보다는 B에 가깝다. B 맞죠? B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전성은 낮고, 그 다음에 수익성은 높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금 적금은 일반적으로 E보다 A에 가깝다. 틀린 말이죠. 예금 적금은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뭐에 가까울까요? F에 가깝겠죠. F에 가깝습니다. F가 바로 예금과 적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성은 높지만은 안전성도 높고 유동성이 높죠. 그래서 F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SG 중에 이론상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A다. 틀린 말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은 수익성, 유동성,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C가 되겠죠. C. C입니다. C. C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유동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화살표가 앞으로 이동했는 것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크고 화살표에서 저 끝으로 가면은 작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3번. 자, 보면은 다음은 생애주기 곡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익과 지출인데 1번 이 사람이 최초로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는 언제냐?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최초에 빚을 진 것은 자, 여러분 파란 것이 지출이고 빨간 것이 수입이죠. 자, 이 사람이 최초로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20대 보면 20대 30대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으로 빚을 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30대 20대에서 30대로 오면서 빚을 집니다. 왜? 파란 게 지출인데 위로 올라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이제 20대 취직을 못하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결혼 준비 때문에 빚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 20대 후반부터 30대 사이 A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로 이 A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빚을 지는 것은 A가 해당되겠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취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 준비라든지 취직을 해도 또 월급이 작겠죠. 이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만약 A 플러스 C의 넓이가
그 B의 넓이보다 커졌다면 이 사람은 금융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는가? 자, A 더하기 C가 여러분들 뭐 결국은 빚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수입보다는 그 지출이 많다. 그죠? 이 말이죠. 그래서 소비와 그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의 넓이가 B보다 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적절한 금융 생활을 설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합리적 소비와 적절한 금융 생활 설계를 하지 못한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162페이지에도 보면 그 여러분들 지금 한번 넘겨보면 162페이지 3번에 보면은 국제무역의 확대와 역량이라고 있죠. 거기 1번 보면은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가별 생산비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4번에 보시면은 자산관리 세 가지 원칙,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유동성을 다른 말하면 황금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볼까요? 16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162페이지 오른쪽에요. 그 중간에 보시면 안전성과 수익성의 관계 나와 있죠. 예, 안전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한다. 상충. 그래서 6번 답이 뭘까요? 예,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은 안전성이 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격 수업의 내용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학교 오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뭐 내용은 짧지만은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그 볼 사람들을 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 잘하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